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4살 여성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막장 예비시댁 때문에 파혼한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저도 몇 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던지라 얼마나 공감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나서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깊숙하게 상처를 입었는지 파혼이나 이혼 사연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어떨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채널에 사연을 보낸 분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제 사랑에 값을 매기며 한몫 단단히 챙기려 한 예비시댁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지방 국립대 로스쿨 3학년 때 변호사 시험을 바로 합격했습니다. 당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정도였으니 저는 실력도 운도 좋은 편에 속했어요. 열정페이에 가까운 낮은 급여를 받으며 6개월 동안의 실무 연수를 끝내고 28살의 나이에 부산에서 꽤 규모 있는 민사 전문 로펌에 들어가게 되었죠. 파트너 변호사님이 제가 다닌 대학의 선배님이기도 했고 아는 분이라서 그 밑에서 꽤 좋은 근무 조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 막내 변호사의 삶이란 녹록하지가 않죠. 어떨 때는 연수원 변호사와 로스쿨 변호사의 대립을 견뎌야 하고 직장 내 파벌과 싸우고 여성과 남성 변호사들 간의 차별 등 많은 사항들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런 변호사 생활 4년 차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전담한 민사소송 때문에 법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일을 하고 가려는데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혹시 배민정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최욱진? 너무 오랜만이다. 민정이 너 소식 들은 지 너무 오래돼서 궁금했었는데. 거의 10년 만이지? 고등학교 때 이후 본 적 없어서. 진짜 반갑다. 13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욱진이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쾌활하고 멋진 미소를 가지고 있더군요. 오랜만에 너무 유쾌한 만남이라 업무로 인한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여러 번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10여 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욱진이 넌 모르지. 네가 내 첫사랑인 거. 너가 내 친구 다혜랑 사귀지만 않았어도 내가 고백하는 건데. 뭐? 날 좋아했다고? 넌 몰랐어. 그랬구나. 어느 날 술김에 취중진담을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기억을 떠올리고 이불킥을 계속했지만요. 13년 전에도 안 한 고백을 30이 넘은 이제야 할 건 뭔지. 아무리 둘 다 솔로라지만 너무 부끄럽더군요. 민정아, 우리 사귈래?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난 너가 내 고백 부담스러워서 그만 보자고 할 줄 알았는데. 나 너 싫지 않아.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 좋아. 이거 꿈 아니지? 꿈? 넌 가끔 보면 참 엉뚱하고 귀여워. 변호사 맞아? 마치 과거에 못다한 사랑을 하라고 하늘이 기회를 준 것만 같았어요. 교제한 지 1년 만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과 식구들을 모시고 조촐한 약혼식도 올렸고 이윽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욱진아, 너랑 나랑 법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소송 중이라고 했던 건 어떻게 됐어?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었네. 그냥 아는 사람이랑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오해를 풀어야 했던 일이야. 오해? 내가 소송 도와줄 수도 있잖아. 말해봐.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내가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거든. 나는 그냥 도와준 걸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상대는 빌려줬다고 하면서 다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차용증 쓰거나 너가 빌려달라고 한 정황이 있어? 아니, 말로만 서로 얘기했었고.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상대가 증거 확보에 기를 쓰고 난 항소하고. 그러니 계속 소송도 오래 끌게 되고. 내가 한번 알아볼까? 아니, 괜찮아. 내 선에서 해결할게. 곧 끝날 거야. 그래? 그럼 다행이고. 이제 우리 결혼식 날짜도 잡고 준비 본격적으로 해야겠네? 너무 좋다.
평생 함께할 사람 생기면 물 흐르듯이 모든 일이 흘러간다더니 진짠가 봐.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나도 너랑 다시 만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기분이야.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결혼을 앞두고 서로 양가에 자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시댁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지와 신우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법인 택시기사를 하고 계셨고 신우는 전업대학원생이라고 했어요. 내가 변호사 며느리를 볼 줄 누가 알았겠니? 그것도 우리 욱진이랑 고등학교 동창이고. 이런 귀한 인연이라니. 너희들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구나. 아빠도 참. 세연이랑 오빠는 천생연분이라니까요. 언니 첫사랑이 오빠라잖아. 진짜 언니는 인생 성공했다. 그치? 어릴 적 인연이 배필이 된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죠. 양가에서도 반대 없이 결혼 승낙을 받은 부분이기도 했고요. 신우는 전업대학원생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고 했어요. 교수님 밑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40만 원 정도 받는데 책이나 공부에 관련된 지출을 하고 나면 돈이 늘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용돈처럼 조금씩 돈을 주고 왔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님께는 좋은 술을 몇 번 선물해드리기도 했고요. 내가 이번에 환갑인데 우리 며느리가 신경 좀 써주려나? 요새 환갑은 가족들끼리 밥 같이 먹거나 여행 간다 하던데 저희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건 어떠세요? 좋지 좋지. 며느리가 해주는 건 다 땡큐지. 언니, 우리 아빠 옷도 좋아해요. 왕년에 남포동에서 패션으로 한 가닥 하셨다는데? 아버님 진짜요? 어쩐지 예사롭지 않으시더니. 그럼 옷 한 벌 해드릴게요. 저희 쇼핑 가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자식 다 필요 없어. 제가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려 노력한 것도 있었지만 예비 시아버지와 신우가 예비 신랑과 같이 유쾌한 성격들이라서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비 신랑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시무룩해 보이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나 은행에서 카드 담당이잖아. 항상 매년 판매 실적에 있어서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벤트 시즌만 되면 문화상품권 판매도 하는데 직원당 200만 원 가까이 팔아야 해. 내 돈 주고 사서 다시 되팔기도 많이 하고. 은행에서 그런 실적이 있구나. 그냥 예금 적금 대출 이런 업무만 알았지 몰랐어. 아무래도 전국 지점마다 실적 경쟁도 있고 실적 좋으면 지점장 인사 발령에 영향 많이 미치거든. 그러니 위에서 푸시하고 난리지 뭐. 올해 우리 지점은 신용카드 2,000장 정도 배당받았어. 2분기가 지나가는데 반도 못했으니 걱정이다. 그래서 말인데 자기 로펌에 고객들 많잖아. 그래도 중형 로펌인데 그 고객들한테 우리 은행카드 발급 좀 받으라고 홍보는 안 될까? 자기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우리 고객들한테 어떻게 그래. 우리 로펌이랑 업무 관련 업체도 아니고. 그럼 고객 전화번호 리스트는 안 될까? 문자 발송이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법적인 상식을 모른다지만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인데 유출되면 큰일 나. 얼마 전에 세계적인 SNS 회사에서 고객들 전화번호 정보 돈 받고 팔아서 난리 났던 거 몰라? 오죽하면 이런 얘기해. 주인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카드랑 상품권 팔게.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럼 됐지? 택도 없겠지만 일단 알았어. 가끔 예비 신랑은 터무니없는 부탁을 할 때가 있어서 제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은행을 다녀서 그런지 금전적인 부분에도 민감하고요. 제 월급이나 재테크에 대해 간섭할 때도 많아서 부부가 될 사이이기는 해도 선을 좀 넘은 거 아닌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 민정아, 결혼 날짜 9월 24일이나 10월 16일 중에 어떠냐고 사돈한테 여쭤보렴. 결혼식장 가능한 날짜랑 택일 받은 날짜가 겹치는 좋은 날이야. 응, 엄마. 그런데 시아버지가 택일은 나 편한 대로 정해도 좋다고 하기는 하셨어. 맞춰주신다고. 그러니? 나는 추석이 있어서 9월은 그렇고 10월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내가 일단 욱진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엄마 친구들 신용카드 만들 사람이랑 적금 들 사람 알아봐 놨어. 우리 예비 사위한테 얘기해봐. 나는 아직 욱진이한테 직접 연락하는 건 조심스럽더라. 친정 부모님은 동네에서 금은방을 하셨는데 제가 지나가듯 은행 업무 실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날부로 손님이 든 주변 지인들한테 카드나 상품권 사라고 홍보해 주셨어요. 예비사위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데 뭔들 못하겠냐면서요. 약혼자와 시댁에 상의해서 10월에 결혼을 확정지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도 했고요. 자기 우리 웨딩드레스랑 턱시도 가봉하러 가야 하는데 시간 조율하자. 만나서 얘기할까? 그래. 안 그래도 집에 일이 생겨서 민정이 너랑 상의해야 하는데 마침 잘 됐다. 저녁에 봐. 약혼자의 다급하고 당황한 목소리는 오랜만이라 긴장을 엄청 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동생이 임신을 했어. 나도 어젯밤에 들어서 임신 8주 차라고 하더라. 뭐? 속도 위반한 거야? 남자친구도 같은 학교 학생이라 그러지 않았어? 응. 문제는 둘 다 학생인데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당장 결혼을 올리겠다고 하진 뭐야. 뭐? 그게 무슨 일이야? 우리보다 먼저 결혼하겠대. 뭐라고? 우리보다 먼저? 아니, 결혼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모르겠어. 아버지도 머리 싸매고 있으시고 나도 답이 없다. 사돈 쪽에서 뭐라 말 없으신 거야? 그쪽은 이혼하시고 아버지 혼잔데 기초수급자셔서 도움받지는 못할 거고 동생 말로는 배불러 오기 전에 시골리고 싶다네.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 26살이라는 나이에 신우는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본인들 직장이 있거나 모아놓은 돈도 없이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데 누가 봐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며칠 뒤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언니, 한 달 만에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왜 더 오래된 것 같죠? 아가씨, 오빠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아이가 줬다면서요? 축하해요. 알바마, 귀 잠깐만 닫아. 사실 우리 아빠는 지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래요. 귀한 생명을요. 알밤이? 태명이에요. 아직 초음파상으로는 조그만한데 제 눈에는 엄청 건강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전 아들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보자고 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용건이 있어 보나요? 하긴 오늘 부탁할 게 있어서 온 건 사실이에요. 제가 급해서 먼저 결혼하게 된 건 알죠? 네, 들었어요. 준비 하나도 안 되는데 괜찮겠어요? 아빠랑 오빠가 각각 1,000,000원씩 해주기로 말은 했는데 힘들죠. 예비 시댁도 형편이 안 좋고요.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 신혼집 해온다고 들었는데 제 신혼집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신혼집요? 오빠 말로는 오빠가 자금이 없어서 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같이 시작하기로 했다면서요? 언니가 집 사서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저도 당장 신혼집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변호사 돈 엄청 많이 번다면서요. 억대 연봉이라던데. 의사랑 비교해도 변호사가 더 잘 번다고요. 아가씨,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부산이 지방이라지만 집값 비싸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그걸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많이 무리예요. 그리고 저는 로펌 소속 변호사고 월급쟁이라서 돈 억대 못 받아요. 아직 막내 변호사예요. 나 결혼하는데 뭐 없어요? 그럼 차라도 한 대 사줘요. 아니면 전셋집이라도 해주던가요. 아가씨, 오늘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 아버님이나 오빠는 알아요? 얼마 전에 말은 했어요. 언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도 안 해주겠냐고요. 오빠랑 아빠도 기대하는 눈치던데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우리 집에서 언니는 그런 존재라고요. 똑똑하고 돈 많고 뭐라도 해줄 것 같은. 그런데 이게 뭐야. 진짜 실망이네요. 기대 잔뜩 하고 왔는데. 오빠랑 전에 사귀던 언니는 돈도 많고 뭐든 해줬는데 민정 언니는 좀 그에 못 미치네요. 전에 아빠 환갑 때 10만 원짜리 옷 사줄 때 스케일 알아보기는 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요. 아가씨, 저도 결혼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전셋집이나 차를 요구하는데 해줄 만큼 부자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약혼자 전 여자친구와 비교당하는 건 엄청 기분 나쁘네요. 제가 더 해줄 말이 없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신우는 저의 단호한 말과 행동에 당황해 보였지만 기분이 상한 저는 그 자리에 더는 못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요구를 안 들어줬다지만 약혼자 전 여친과 비교를 하다니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나 어제 아가씨 만났어. 그래? 자기 만난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제인지 몰랐네. 굳이 우리 로펌이네대까지 찾아왔더라. 나보고 전셋집이나 차 사달래. 오, 세게 나가는데. 내 동생이 배포가 커. 여자애지만. 내 말 듣고도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응? 뭐라고 했는데? 사준다고 했어? 당연히 아니지. 내가 그럴 능력이 어딨어? 나 자기랑 비슷하게 버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해? 나랑 비슷하게 번다니 무슨 말이야? 자기 수입료 생각하면 내 월급이 기본료지.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너가 잘 버니까 이번에 점수 좀 따. 해달라는 거 해주라. 기가 막혀서. 착각하지 마. 내가 말하면 뭐든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니? 남매가 둘 다 아주 똑같이 난리네. 뭘 그리 예민하게 굴어.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못해. 안 해. 내 동생 결혼해서도 그렇게 해주려 해도 안 할 거야. 에이, 자기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잘 사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처남한테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번에 내 동생 결혼 반지도 그냥 해주셨다는데. 뭐? 결혼 반지? 저번 주에 아마 결혼 예물 준비하러 금은방 간다고 하더니 처가댁에서 그냥 해주신 모양이야. 작은 다이아도 박혀있고 각각 150만 원 정도 한다더라. 역시 부잣집은 클래스가 달라. 내가 고맙다고 장모님한테 전화드렸어. 아주 나만 빼고 다 난리네. 난 아가씨 결혼에 대한 내 입장 말했다. 더 이상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마. 나 능력 없어.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의뢰 첫마디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말이 인사였습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월급 100만 원에서 2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억대를 넘게 버는 변호사가 있어서 편차가 심하다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엄마, 우리 신우 금은방 왔다 갔었어? 너한테 말하든 왔다 갔다고? 그래. 도대체 그 비싼 반지는 왜 그냥 준 거야? 그런 걸 해주니까 아주 호구인 줄 알지. 그럼 어떡하냐. 학생들이 애 가져가지고 반지 하나 없이 시작한다며 앞에서 눈물 훌쩍이는데 남도 아니고 예비시댁에 너한테는 신우자리인데. 아주 영악한 게 돈도 안 벌어봐서 더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눈웃음 살살 치고 해달라고 하면 주위에서 해주니까 돈을 알기를 우습게 하네? 앞으로 절대 뭐 해주지 마. 찾아올 일 만들지도 않겠지만. 신우자리가 유세야? 아이고 배민정, 저 정의로운 성격 또 나온다. 신우한테 밉보이지 마. 그래도 시자부터 먹은 것들한테는 성질 부리는 거 아니여. 참아, 그냥 놔둬. 나한테도 얼마나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은지. 결혼했는데 이 정도면 결혼하면 아주 나를 돈줄로 볼 인간이야. 제 결혼 준비에도 이런 분란이 없었는데 신우 결혼에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 잡음이 많이 생기는지 한동안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예비신랑도 이번 신우 결혼으로 다시 보게 된 게 자기 여동생 결혼에 예비 신부인 제가 뭘 어떻게 해주라는 건지 그 뻔뻔함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자기 은행 실적 때문에 고객 홍보 요구하는 모습에서 얼굴이 두껍네 싶었지만 신우한테 전셋집이나 차를 사주라는 요구에 정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동안 예비 신랑이고 시댁이고 꼴보기가 싫어져서 연락을 잘 안 받아버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 결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마음도 들었고요. 배민정 변호사님? 네, 누구신지 혹시 저희 로펌 고객이세요? 소송 때문에 찾아오셨나요? 민사 전문 로펌 중에 꽤 유명하더군요. 배민정 변호사님한테 소송 맡기려고 왔어요, 일부러. 소개받고 오셨어요? 이걸 소개라고 해야 하나. 반반이네요. 최욱진 아시죠? 네? 네, 제 약혼자인데 어떻게... 최욱진 전 애인이에요. 방은진이라고 해요. 소송 의뢰하러 왔어요. 최욱진이랑 제 소송요. 로펌으로 손님이 찾아왔는데 하필 약혼자의 전 애인이었습니다. 신우가 전 애인은 돈이 많았다는 말처럼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산가더라고요. 제 약혼자가 사귀는 도중 빌려간 돈 5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법적 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로펌보다 더 유명한 대형 로펌에 의뢰해서 민사소송을 걸기는 했는데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소송을 한 건 아니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정도만 하려고 했다는데 약혼자가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가 결국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좀 더 밀어붙이면 빨리 해결될 것 같지만 배민정 변호사님이 이 소송 맡아서 마무리해 주세요. 왜 하필 저한테 의뢰하려고 하시는지. 저 그 사람 진짜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결혼까지 하려 했는데 제 돈이 목적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아버지랑 여동생이라는 인간들도 그렇고 최욱진이라는 남자 거머리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거든요. 2년 연애하면서 계산해보니 몇 억 뜯겼더라고요. 제 사업이 힘들어서 휘청거릴 때 냉정하게 뒤돌아서고요. 이제 가치가 없다는 듯이요. 혹시 만나면서 돈 요구 안 하던가요? 몇 번 있기는 했어요. 가족 전체가 아마 엄청나게 뜯어먹으려고 달려들 겁니다. 제가 사건 의뢰하는 것도 결혼하신다는 얘기 듣고 최욱진 민낯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그 인간이 행복하길 원치 않거든요. 여자가 한이 맺히면 어떤 눈빛을 가지는지 전 애인이라는 여자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약혼자 가족에게 원한이 서린 눈빛이더군요. 큰 수임료가 걸리기는 했지만 결혼할 사람의 반대편에 선다는 게 꺼림칙해서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약혼자는 신우 상견례가 있다고 제게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참석하는 게 편하지 않았지만 예비 가족들끼리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라고 해서 갔습니다. 식당에는 사돈 어르신과 시아버지, 신우 신랑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신우는 저를 보더니 뾰루퉁해서 고개를 획 돌리더군요. 제가 신우 요구를 거절한 뒤로 연락은커녕 말도 안 섞고 있는 상태였죠. 우리 아가 왔니? 요새 로펌 일이 그렇게 바쁘다면서. 그래도 우리 연락도 하고 얼굴도 자주 보자. 가족인데.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예조오빠 최욱진입니다. 여기는 제 약혼녀 배민정 변호사고요. 아이고, 말로만 듣다가 이제야 뵙네요. 반갑습니다. 사돈 될 분은 인상도 좋으시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신지 계속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방도 한 개고 2명 사는 것도 버거워서 며느리랑 손주까지 4명이 같이 사는 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돈집에서 같이 사는 게 맞을지 걱정입니다. 벌이도 없는 두 녀석을 집을 얻어줄 형편도 아닌지라.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며느라기가 명색이 변호사 아닙니까? 로펌 변호사요. 며느리가 전셋집 하나 해줄 겁니다. 며느님이요? 어이구, 이런 시세를 줘서 어떡하나. 밥을 먹다가 제 얘기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시아버지가 대뜸 신혼집을 제가 해준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전셋집을 해주다니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겸손해요. 제가 말년에 무슨 복이 있는지 이런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었답니다.
친정도 잘 살고요. 저랑 얘기도 없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왜 집을 해줘요? 자기야,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끼어들지 마. 나는 내가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야. 내가 한 적도 없는 말로 아버님이 책임지게 하시잖아. 나 확실하게 얘기했어. 이런 거 해줄 능력 없고 있어도 안 해. 내가 왜? 안 그래도 오기 싫었던 자리였는데 먹던 음식이 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사돈이 있는 자리에서 예의를 따지고 자시고 할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배민정, 거기서. 너 대체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야? 가족끼리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래야겠어? 우리 결혼도 아니고 내 동생 인사하는 자리야. 아버님 나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해주니 뭐니 그런 말 왜 하시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아빠는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며느리가 있다. 덕보고 산다. 뭐? 내가 무슨 트로피야? 변호사 그게 뭐 그렇게 잘났는데?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리고 닦아놓고 우리 이제 약혼했어. 결혼 아직 안 했다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지. 이미 날짜 잡았고 준비 중이잖아. 너 다시 들어가서 사과드려. 죄송하다고 인사라도 드리고 나와.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어.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결혼해서 살 집이랑 차 사달라고 징징거리는 신우상견례 왜 가야 해? 뭐가 이쁘다고. 아버님도 선 넘는 발언이었어. 사과는 내가 받아야지. 너 진짜 이것밖에 안 돼? 지금 우리 아버지 사돈 앞에서 내뱉은 말이 있어. 너가 전셋집 해줘. 그럼 지금 이 행동 용서할게. 뭐, 용서? 네가 안 해주면 우리 아버지 입장이 뭐가 돼? 너희 부모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잖아. 좀 해주라. 난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는데 넌 어쩜 그러니? 날 사랑한다면서 우리 가족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냐고. 널 사랑한다는 거랑 신우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넌 물질로 사랑의 값을 매기니? 내 친구 중에 변호사 와이프랑 결혼한 녀석 있어. 걔 말로는 결혼할 때 처가댁에서 시댁집도 해줬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해달라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야겠어? 그럼 본인이 지금 구질구질하다는 걸 안다는 거네? 그 순간 약혼자의 전 애인이 제게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 전체가 아마 엄청나게 뜯어먹으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반복됐습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것으로 저를 찌 그어버리는 것 같은 통증에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뒤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길로 약혼자 전 애인에게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마음 결정하셨어요? 우선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진욱 씨 가족들이 돈을 얼마나 요구했는지 어떻게 헤어지셨는지 알고 싶어요. 원래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편이지만 배 변호사님께는 해드리고 싶네요. 2년 사귀면서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얻어주고 신우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올 무렵 자신의 회사가 자금 위기를 겪게 돼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그때부터 최욱진이 헤어질 각을 보고 있었다고 했고요. 본인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해서 다 빼먹더니 제가 힘들 때는 정작 냉정하게 손을 놓더군요. 회사 정리해야 한다는 말 하자마자 헤어지자고 하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무릎 꿇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로 못 봤죠.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시 보기 전까지는요. 저 정말 악자까지 제기 성공했어요.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순순히 놓아줄 수는 없어서요. 5천만 원 저한테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속 좀 끓이라고 소송했어요. 그리고 예비 와이프님한테 소송 의뢰도 해보고요.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 소송 제가 맡겠습니다. 예상 외지만 기분 괜찮네요. 약혼자 돈 제가 뜯어달라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곧 약혼자가 아니게 될 예정이라서요. 그놈의 첫사랑이 뭔지 콩깍지가 휘었다가 벗겨지고 나니 현실이 보였습니다. 제 사랑에 값을 매기면서 저울질하는 나쁜 놈에게 제 심장을 손에 쥐어준 꼴이었죠. 우리 헤어져. 파혼하자.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한 것들 다 취소했어. 너 어떻게 파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왜 너 혼자 마음대로 예약 취소를 해? 우리 결혼식 날짜 이제 4개월 남았어. 그런데 그걸 없자고? 그렇게 공들여 준비해 온 거를? 그 준비가 뭐가 중요해? 우리 마음이 결혼하고 싶은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안 아까워? 들어간 시간과 에너지, 예약금 전부 돈이잖아. 그래. 네 눈에는 다 돈이고 물질밖에 안 보이지?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넌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해라고 물어보지 않을 생각이야. 넌 그런 가족들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기생충같이 남의 돈 등쳐먹고 사는 인간에게 뭘 기대하겠어? 민정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등쳐먹고 살다니. 너 날 사랑한다고 한 배민정 맞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너도 변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 2번 다시 보지 말자. 민정아, 제발.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이유라도 말해줘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게 어디 있어? 매너가 아니잖아. 너도 매너 있는 놈 아니잖아. 나 방은진 씨 만났어. 뭐, 방은진. 그 사람을 왜 네가... 아무리 그래도 헤어질 때 그러지 말지 그랬어. 사람 괜찮던데 너 때문에 엄청 한이 맺혀 있더라. 갈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사는 사고, 공은 공이기에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한 자료를 다 넘겨받아 준비했습니다. 증여한 돈이 아닌 대여한 돈이라는 입증 자료가 필요했기에 수집한 자료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출연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자료가 있었고 채권자인 방은지 씨가 사업으로 어려운 시기였기에 돈 5천만 원을 누군가에게 그냥 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워낙 법률적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미비하지만 채권자 방은지 씨의 당시 경제력과 둘 사이의 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채무자 최욱진에게 대여금 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갯불 모도 없는 전 약혼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의 담당 변호사가 저였다는 걸 알았는지 제 로펌 사무실까지 찾아와 난리 행패였습니다. 배민정! 이 나쁜 년! 인생에서 나만큼 사랑한 사람 없었다고 네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어떻게 나를 물먹일 수가 있어?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고. 파혼 운운한 것도 이 소송 맡으려고 그런 거지? 가만 안 둬. 방은진이고 너도 가만 안 둘 거라고. 행패 부려봐. 경찰 불러줄게. 내가 널 심판한 게 아니야. 법이 널 심판한 거지. 판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해. 그러니까 빌린 건 제때 좀 갚아. 쉽게 돈 먹을 생각하지 말고. 소송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별의별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 로펌 직원들도 쿨하게 그러려니 하더군요. 결국 전 약혼자는 고성방가의 업무방해로 경찰 손에 끌려갔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기분이었습니다. 2년을 만난 것뿐인데 10년이나 늙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송도 승소로 마무리되고 방은진 의뢰인은 기분이 좋았는지 거액의 수임료를 내고 주변인들에게 저를 추천해서 고객들을 소개해주고 갔습니다. 그 소송이 막내 변호사였던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된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정리되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얼마 전 시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리 다 했고 할 말이 없는데요. 우리 아들이 돈도 뺏기고 충격도 받아서 알아 누웠어. 회사 출근 안 한 지 일주일째야. 어떤 부모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 방은진 씨한테 빌린 돈이었고 본인이 분명 빌려달라고 메시지도 보냈어요. 대법원 판결이 틀렸단 말입니까? 본인이 한 행동은 스스로 책임져야죠. 너가 책임져. 왜 하필 그 마녀 같은 년 소송을 맡아서 내 아들 엿먹이는 거야?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냐고? 가만 보면 욱진이나 여동생이나 아버지는 항상 남 탓을 하는군요. 그거 참 사람 질리게 하는 행동인 거 아세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그런 안 좋은 것까지 다 닮아요? 네가 파혼 통보해서 내 아들 병나고 내 딸은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게 생겼어. 아들 녀석 5천만 원 반환해야 해서 우리 전셋집도 내놓고 월세 쪽방에 가게 생겼다고. 네가 책임져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아버님이라고 안 할게요. 그럴 사이 아니니까. 아저씨, 어디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시던 아파트 당신네들 형편에 살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거 방은지 씨한테서 뜯어낸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넓고 좋은 집 사실 분들이 아니면서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5천만 원 갚아도 돈 많이 있는 거 아니까 쇼하지 마세요. 착한 척하더니 너도 마녀 같은 여시구나. 어쩐지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할 테니 그리 알아. 네가 5천만 원 내놔. 파혼도 위자료 청구되는 거 내가 다 알아보고 왔어. 진짜 뻔뻔하게는 가족 셋 다 얼굴이 두꺼워. 아저씨 진짜 웃기시네. 감히 변호사한테 소송 운운해? 어디 해봐. 소송 청구하라고. 내 이름 걸고 너희 집안 조져줄 테니까. 내가 상대 약점 터는 거 유명하거든. 당신 아들부터 한 명 한 명 요리해줄게. 이미 몇 개 알고 있으니까 시작이 어렵지는 않겠네. 너 어디서 협박질이야? 변호사들이 정장 입고 그럴듯하게 앉아있으니까 호구 새님으로 보이지? 우리 입에 칼 물고 법정 전쟁터에 서는 사람들이야.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적당히 하고 가요.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찾아오면 콩밥 먹으러 갈 준비나 하시고요. 일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필터 걸은 걸로 아세요? 소송 얘기할 쪽이 누군데 오전부터 와서 개소리를 하는지 하루 시작을 망친 기분이었어요. 이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건가 봅니다. 강하게 나갔더니 그 뒤로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지는 않더군요. 그 후로 사랑이고 뭐고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성과도 남고 배반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약을 잘못 먹고 그런 남자를 만나 집안에 호구짓을 했었나 심각하게 생각도 들면서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한 후로 너무 일에 미쳐 워커홀릭으로 살자 친한 변호사 선배가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남자는 남자로 잊어야 한다나 뭐라나. 저는 인생에 더 이상 남자는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과 결국 결혼할 거면 한 살이라도 빨리 하라는 반협박을 듣고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요. 사람 인연은 진짜 모릅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거절하러 맞선 자리에 나간 거였는데 남편도 똑같은 말을 하러 나왔던 겁니다. 긴장과 철벽을 걷어내고 둘이서 한참을 웃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이 남자도 저처럼 사랑에 대인적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남편은 5급 행정관인데 바르게 잘 자란 사람이라서 어떨 때는 제가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면에서 잘해줍니다. 이 사람 덕분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게 참 다행이고요. 지금 사연을 쓰는 제 뱃속에는 우리 아기 천사 몽돌이가 4개월이 되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떠올리기가 싫은 기억들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네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디에나 그런 사람은 있어요. 진짜 사기꾼도 있고 상황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기도 하죠. 저도 겪어보니 그런 기생충 같은 부류를 이해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진실한 당신의 사람은 곁에 남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들과 당신의 인생을 정답게 나누면 어느 순간 그 아픔은 사라지고 회복이 될 겁니다.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평안하세요.